자, 2편 왔어요. 오늘 시장은요, 목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를 가다. 네,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이제 지인쌤께서, 그 강사분들이 움직여서 우리 지전세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 시민님하고 저하고 각각 지역을 나누어서 임장을 하게 되었고, 지전세 3기에서 이 랜선과 그리고 또 랜선 하기 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함께 수강을 하는 기회가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한 지역이 바로 어디였냐면 목포 지역이었죠. 그래서 목포 지역을 이미 했는데 목포 지역을 그때 당시에 이제 유료 수강인데 안 비싸요. 15만 원이다. 15만 원. 이거 가지고 비싸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가격 좀 올라가더라도 기분 좋게 좀 들으세요. 얼마 고생하는 거 비하면요, 여러분 교통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갔다 오고 그러잖아. 하루 종일요. 올라오면 다음날 1시야. 새벽 1시. 24시간 1박 2일 임장 쳐버린 거야. 잠도 안 자고. 좀 들어보세요. 정성껏 찍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목포를 그때 당시 했는데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목포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유튜브에서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별개적이라서 목포에 대한 앵콜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포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면요 강사님 선생님 저는 돈 내고 들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시간 30분을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돈 내고 듣는 거하고 같으면 되나. 자, 목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해서 무료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정성껏 안 하는 건 또 아니니까 목포 볼게요.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입주량부터 좀 살펴볼까요? 입주량은 21년도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22년부터 입주량이 내년부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3년에도 1000 수요 정도는 올라오는데 1000 입주 정도는 올라오는데 24년에는 없네요. 근데 목포가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분양도 있고 입주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안 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요와 입주 플러스에 가서 목포의 옆 지역인 어디 무안스러운 곳 전라남도 무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죄송합니다. 목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목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 상식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목포는 특징이 있어요. 1번.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영화 있죠. 뭐 재밌는 영화인데 그냥. 목포는요. 우리나라에서 땅이 작은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6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작은 도시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약 23만에서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어서 22만에서 23만으로 구성되는 아주 작은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의 면적은 되게 작아요. 땅의 면적은 되게 작은데 이 안에 인구가 22에서 23만 명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어떤 거는 엄청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 밀집도라 그러죠.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는 되게 제일 높아요.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럼 나머지 5군데는 어디 있느냐? 이 밀집도가 높은 데는 다 수도권에 있어요. 뭐 군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안양 뭐 이런 데 마치 이런 데가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방치곤 거의 제일 1위라고 보면 돼요. 거의 1위에 육박할 정도로 면적 대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먼저 알고 목포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목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어느 분 그냥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 블로그에 와서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폈습니다. 보면 목포가 어디냐면 여기 전라남도거든요,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요거예요, 요거. 여기 동그라미 요거 있죠. 요만큼이 목포예요, 요만큼이. 이만큼이 인구가 22만에서 23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진이 이만해요. 당진이 이만한데 인구가 뭐 17만, 8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산이 이제 18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산이 이만한데 여긴 17만이고 당진은 서산은 18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천이 이만한데 여기가 제천 인구가 13만 막 이래요. 예. 장난 아니죠? 단양이 이만하거든요. 인구가 5만이에요. 5만 3천, 5만 2천, 5만 2천 뭐 이래요. 엄청나죠? 근데 목포는 고작 요만해요. 지금 다 칠했거든요. 근데 22만에 23만. 그러니까 밀집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가 여러분 어떻게 써요? 발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거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퍼져 나가요. 그 퍼져 나가는데 목포의 지리상 위 옆에 이렇게 동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누가 싸고 있냐면 얘가 싸고 있어요. 무안이. 그래서 얘가 무안입니다. 무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목포에서 동쪽인 이쪽으로 무안이 발전됐어요. 근데 무안에 남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남악의 신도시가 된 게 남악 신도시가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요 남악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남악의 아파트들이 함께 입주를 하였고 그 아파트들이 입주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같이 그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보시면 인구 세대수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 전출입 무한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목포 전라남도 목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뭐 한 1년을 본다고 할까요? 1년 동안도 얼마나 빠져나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세요. 무안으로 9,140명이 나갔고요. 지난 1년 동안도 벌써. 그리고 무안에서 들어오기도 하죠. 3,240명. 인구가 서로 공유되고 생활권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는 랜선 강의나 이런 것들을 유료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9,140명 더 나가는 게 많죠. 그래서 여길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내가 좋은 생활권 가서 살고 싶다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사는 거다? 무안 가서 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무안하고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게요. 무안을 네이버 지도로 보면 자 가자. 여기 보시면 무안 여기 목포 여기 자 보세요. 목포가 여기 있죠. 목포가 여기 있는데 무안이 어디냐면 무안이 여기예요. 전남 도청 보이세요? 예, 도청 보이시죠? 이 도청 있는 데가 무안입니다. 여기가 다 남악 신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오감 한라 비발디 아파트 요거가 여길 기준으로 무안이 아니에요. 예, 여기도 목포예요. 여기도 목포입니다. 이 길 보이시죠? 이 대로거든요. 가면 제법 이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가다 보면은 목포야. 아니 무안이야. 이기점이기는 할 거야 아마. 예, 여긴데 여긴가 오룡신도시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 되게 신호등도 자연스럽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다 뭐다? 남악 신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예, 여기 오룡신도시 이렇게 돼요. 여기 한 번 더 건너가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이거 제법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뷰가 좋아. 이렇게 들어가면 뷰가 좋아요. 여기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가 무안입니다. 무안. 그러니까 여기 신규 아파트들이 이게 택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포의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이리로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예. 왜 생활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 있는 수요층들이 나가다 보니까 목포는 그러니까 구도심 그래서 저기 남악 신도시 그러니까 무안은 신도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포와 무안은 하나의 시로 그냥 묶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해하기 더 빠르고 쉽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 뭐랄까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목포와 그리고 남악의 무안군 목포시. 그래서 목안시. 이름 예쁘지? 목안시로 이름을 언젠간 바꿔야 된다. 라고, 제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쨌든, 그 정도로 묶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다 구도심들이 많아요. 목포는. 그리고 여긴 다 신도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택시를 불러도 여기서 택시 부르면 여기서 옵니다. 예. 아무렇지 않게 가까운 택시들이 유턴 막해 그냥 여기서.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생활권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를 4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갔었고요.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또 가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이 남학 신도시가 점점 번성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거예요. 목포하고 무안은 함께 보는데요. 수요적인 면에서는 참고가 되는데 2000세대 정도가 1500세대가 나오네요. 1500 정도가 해마다 필요한 것으로 대략 나와요. 대략. 예, 대략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완전 참고만 하세요. 완전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흘리시고요. 목포와 무안이 지금 2000년도와 21년도에 입주량이 엄청나게 있는데 보시면 21년도에 목포 입주 그리고 무안의 입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가 입주가 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22년, 23년, 24년부터는 입주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죠.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완전 전멸이 돼버립니다. 무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목포보다도요 무안에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목포에다가 제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지전스에서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선생님 강사님 이게 질문했죠. 리얼티 강사님 저기 목포에다가 관심이 많은데요. 목포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이 영상을 하는 건데요. 무안에다가 초점을 많이 놓고 좀 보세요. 무안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안의 수요가, 그러니까 무안의 미분양, 그리고 무안이 얼마나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무안의 신축 아파트들의 피가 얼마가 붙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초점으로 조사를 해나가신 것이 중요한데, 무안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웬만큼 좋은 아파트들은 8,000 피가 붙고 막 이랬어요. 지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넘어가면 넘어갔지 들붙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8,000 피가 붙었는데, 이거가 재작년이죠. 재작년만 하더라도 마피 뭐 이랬던 거예요. 마피 500, 1000 뭐 이랬었어요. 뭐 1500 얘기까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가 8000피까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장주 엄청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분들께서 뭐라면 제가 여기 25년을 했는데 난 이렇게 살다 이런 거 처음 봤대. 야, 목포가 미쳤다고 돌았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목포는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구수 같은 경우는 목포는 줄어들고 있죠. 예, 왜? 어디로 나간다 그랬어요? 무안으로 나간다니까. 무안은 늘어요? 늘어야죠, 당연히. 왜? 목포에서 나가니까.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여기 보세요. 81,500, 82,800. 어휴, 막 늘죠? 그러더니 88,000?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목포가, 그러니까 무안이 8만 명이 돼버렸어요. 언제냐면 2008년도만 하도 무안군에 그대로 고유를 갖고 있었어. 6만 5천인데 지금은 8만 엄청 커진 거예요, 무안이.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면 시가 승격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무안시가 돼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비전을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무안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무안이라는 곳이 도청이 옮겨갔는데 이 도청 옮겨간 거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충남도 도청이 옮겨갔어요. 어디로? 홍성으로 옮겨갔거든요. 도청이. 그리고 경상북도도 옮겨갔어요. 경북도 예천으로 옮겨갔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여기 안동 옆에. 여기는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청들을 옮겨간 거예요. 도청들을 옮겨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도시들이 너무나도 구도심, 옛날 구도심 농사만 짓고 있다 보니까 살리자. 각 도에서 이걸 분산을 하자. 이런 거를 하면서 홍성의 인구가 5만에서 10만 초반까지 살짝 찍었다가 현재 9만 한 6천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나오고요. 무안 같은 경우도 5만, 방금 5만 6천 뭐 이랬다가 지금 8만 얼마까지, 8만 8천 뭐까지 올라오고 이제 10만을 바라보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뭐 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뭐 가본 건 없어요. 일단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옮겨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를 시로 승격해 살려보고자 분산하자 이런 것인데 무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홍성도 많이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도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무안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안도 나중에는 홍성이 그랬거든요. 홍성이 인구가 10만에 육박하니까 홍성군에서 시로 승격하고자 운동을 많이 풀었듯이 무안도 분명히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8만 8천. 지금 현재는 2021년 9월 달에는 9만 명까지 결국 찍는 대단하죠. 이게 작년
작년 이게 21년 8만 8천은 이 연초 그 자료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요? 9만 명 이미 넘었다고 여기. 9만 명 넘었어요. 그래서 아실에서 인구가 되게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10만은 금방입니다. 10만은 뭐 내년 후년이면 찍을 수도 있어요. 인구 여기서 복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제국군을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거든. 그래서 무한읍이 늘고 무엇보다 일로읍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죠? 외우기도 쉽네. 일로읍, 일로와, 그죠? 일로읍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무안군 일로읍 사무소, 읍 사무소야. 그러니까 보니까 읍이 왜 이래? 여기 뭐 아파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찾아. 어떻게든 예, 찾아야 돼. 일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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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무안, 일로읍, 일로읍, 일로 세븐일레븐 일로점으로 한번 가면 그거 좀 있으려나? 여기 없네. 일로읍. 여기가 일로요까지예요. 그죠? 예, 일로읍. 여기도 일로읍. 일로읍. 여기는 삼양읍. 자, 일로를 찾아야 돼. 일로를. 일로읍. 일로와. 일로읍이 없어. 아, 일로읍이 없네. 왜 없지? 일로읍 여기 어디인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일로읍을 못 찾고 있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해드린 거라서 저희가 좀 난처하게 됐네요. 여튼 그래. 일로읍에 어딘가 있을 거야. 잠깐 일로읍 여기 왜 네이버 지도에다가 검색하면 원래 이게 나오는데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아파트가 분명히 대단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많이 늘었으면 아파트가 가지 않고는 쉽지 않거든요. 아,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구나. 삼양읍, 일로읍 여기 있네. 일로읍 그죠? 일로읍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맞네. 여기네. 오룡이에요. 여기입니다. 오룡 아셨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로 되냐면 여기 보시면 거리뷰로 한번 볼게요. 거리뷰로 보시면 여기 짜잔 여기 다 신도시 완전 새 아파트들이에요. 예, 페인트 아직 닦지도 않았어. 예, 마르지 않았어. 새 아파트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룡으로 많이 오는데요. 이 오룡을 제가 랜선 강의 때 갔던 곳인데 랜선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저 리얼티 강사님 팬이어가지고 그때 돈 내고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저 그때 가지고 완전 정주행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정주행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셨어요? 예. 이런데 제가 기억나시나? 여기서 푸르지오 갔던 거 기억하세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막 이랬던 거 기억하세요? 예. 거기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다? 전세도 별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매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가 꽉 찼어요. 더 이상은 예,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한의 일로읍이 엄청나게 몰리고 상승하면서 결국엔 대장이 가면서 쓸려서 무한이 올라가고 목포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인데 앞으로도 입주는 내년에도 있지만 이것 또한 계속해서 물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미분양이 현재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얘가 굶주리고 있느냐 보았더니 아따 이게 물량이 있고만 물량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물량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95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저번에 하셨는데 미분양을 한 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없어요. 3개월에서 보통 4개월 정도에 한 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고 관건은 뭐예요? 무한을 봤어야지. 무한은 없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쵸?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이 없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것도 결국엔 밀려서 다 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한에 설사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다 소화가 될 것이고 심지어 어디 있니? 자 보세요. 소화가 될 것이에요. 1000세대 그냥 소화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2020년 끝났고 올해 이제 1000세대인데 1000세대 끝났겠네요. 올해 300 11월 달에 이것만 남았네. 이것만 남았네요. 이것만 남았겠네요. 이거 300세대 그냥 소화됩니다. 달동에 있는 거. 뭐야 무한 목포 잠깐만요. 어이구 죄송. 무한 이 밑에는 저거만 나오네요. 퍼스트만 나오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봐야겠죠. 좀 더 볼까요? 수요 입주 가서 무한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영상 시간이 또 거의 다 됐어요. 예. 쫓기네요. 뭐 그 다음 편 찍어야죠. 3편 가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자 무한 같은 경우도 어떻다? 21년 1월 해서 검색 올해 보니까 무한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 쭉쭉 해가지고 올해 끝났잖아. 올해 다 소화했네. 올해 다 소화해서 밥 차려주는데 다 먹어서 모자른데 배고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나 쌀 다 떨어졌는데 으악 쌀 다 떨어졌죠. 이제 큰일 난 거야 무한은. 아이고 이제 무한은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엄청났죠. 그래서 무한의 대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목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포로.
아셨죠? 그래서 목포가 나 목포 가기 싫은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 새 아파트 갈래? 무한 갈래? 뭐 이러 목포 가는 거야. 이제 이것도 소화가 다 됐을까? 이거 없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알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